한남하이츠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GS건설 한남하이츠 주택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손재룡 책임이라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합원님들을 직접 한 분씩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 찾아뵙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한남하이츠 주택 재건축 사업의 설계 변경 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행사를 마련하게 해주신 우리 조합장님 박호성 조합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박호성입니다. 다시 한번 지지해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남하이츠 재건축은 공평성과 사업성 두 가지 큰 틀 위에서 무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지금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여태까지는 속도도 중요했지만 이제는 내용이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집을 짓느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을 짓느냐의 핵심은 설계의 문제이고 그 설계의 문제를 조합원 여러분의 뜻을 다 모아서 반영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 배치나 단위 세대 평면 디자인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연후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도리이자 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 여러 분야가 아주 초유의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모두의 GS 관계자가 말씀드렸듯이 일일이 찾아뵙고 또는 대면 설명회를 열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이 5월 초에 저희 설계에 관한 그 기본 설명회와 기본 자료를 그 온라인상으로 구현해서 공유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진행해서 그것을 반영한 것을 가지고 6월 초순경에 전 조합원님을 상대로 대면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 설계 방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2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진행한 다음에 7월 초순경에 다시 한번 2차 전 조합원 대상 대면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좀 더 발전된 모습의 설계 방향을 가지고 조합원 여러분과 설명을 드리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3차 의견 수렴을 거쳐서 현재 저희 조합이 9월 11일 관리처분총회를 예정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점에서 조합원 여러분께 앞으로 우리가 지을 새 집에 대한 설계 기본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구해서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된 안을 기본 방향으로 전제로 해서 관리처분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 이주 철거 문제와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인가 문제를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9월 11일에 예정하고 있는 관리처분총회에서 앞으로 이 기본 설계 방향을 확실하게 채택할 것과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나서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할 것임을 확실하게 안건으로 의결함으로써 여러 가지 보장장치를 마련해서 조합원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설계로 사업인가가 진행될 것임을 믿으셔도 될 그럴 상황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5월 10일경에 조합의 홈페이지를 오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5월 3일 날 오픈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5월 1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에 오늘 우리 GS건설과 DA 그리고 협력사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만든 설명회를 잘 들으시고 또 거기에 올라와 있는 기본적인 설명 자료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것이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그 기탄 없는 의견과 질책을 조합에 보내주셔서 6월 초에 대면 설명회에서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더 발전된 우리 집을 지어나가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협력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합원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합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회를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하남하이츠 주택 재건축 아파트 정비 사업의 설계이사인 DA그룹의 정재윤 상무님이십니다. 상무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남하이츠 재건축 설계 총괄을 맡고 있는 DA그룹의 정재윤 상무입니다. 감정평가, 동호수 배정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님들 지금 좀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남하이츠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은 현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해결해 나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조합원님들께 설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설계 대안의 설명 자료 및 내용은 지난 총회 때 배포해드린 유인물과 동일합니다. 먼저 설명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시행 인가안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두 번째, 동별 대표로 구성된 TF팀의 요구사항. 세 번째, 요구사항을 반영한 4가지 설계 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 시행 인가 설계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인 최고 층수 20층, 아파트 옥탑 기준 해발고도 115.5m와 한강 연접부 주동은 15층 이하, 그리고 비오톱 보전 방안 적용 및 학교 일조 침해를 만족한 배치도입니다. 이 조건은 향후 설계 변경 시에도 준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 시행 인가안에서는 기존의 172 타입과 그다음에 144 타입,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분인 88 타입이 각 동에 위치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84 타입인 일반 분양분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74 타입이 이렇게 요 북측 위치에 배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9 타입, 그다음에 임대와 분양이 혼재되어 있는 44 타입이 북측 단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108동 같은 경우는 그 저층 1층부터 4, 5층까지는 일반 그 33평형의 일반 분양분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옹벽에 대한 사항에서는 기존의 계획 레벨을 상향시켜서 1층 높이 내지 2층 높이의 옹벽이 일부 구간에서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무님 정리하자면 여기 사업 시행 인가에서 최대 높이는 해발고도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115.5m, 최고 층수는 20층을 도시계획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걸 바탕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다음은 우리 그 각 동별 대표님들로 구성된 설계 변경 TF 팀의 의견을 모아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합원님들의 공통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중앙광장 1조 개방감 확보, 그다음에 중앙광장 지하에 커뮤니티를 통합해서 설치해달라는 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세대수를 단지 입구로 배치해달라는 사항과 지하 주차장 입구를 단지 입구로 또 이동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옹벽으로부터 최대한 이격을 시키는 것과 레벨 조정을 통해서 옹벽의 답답한 느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신형 설계 트렌드 반영 및 포켓 테라스 최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강 측에 면한 1, 2, 6, 7동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7동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세대 선택 가능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옹벽 측 일반 분양 세대 저층 배치, 그다음에 6동은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동배치를 요청하셨고요. 2동은 4개 라인으로 배치를 하는데 4개 라인이 안 될 경우에는 기존 인간 위치를 유지해달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1동은 한강 쪽으로 이동이 가능하나 타워동이나 각도 변경은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에 있는 3동과 5동의 의견입니다. 5동은 최대한 한강 조망을 요구하셨고요. 그 다음에 남동향으로 남향의 이점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옹벽에 대한 우려 불식할 수 있는 대안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3동에서는 그 한강 조망권 극대화, 남산 조망권, 공원 조망권 확보, 옹벽과 최대한 이격을 요청하셨고요. 입구 측 8, 9동과 상가의 의견입니다. 상가는 기존 조합 상가 1층 바닥 면적 이상을 충족해달라는 요구가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상가 전용 지하 주차장, 그다음에 각 층의 층고를 상향시켜달라는 것과 외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9동은 앞동과 동일하게 그 옹벽과 최대한 이격, 그다음에 옹벽 측 일반 분양 세대가 저층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28평 조합으로서 동일하게 일반 분양 세대를 선택 가능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8동은 일반 분양 세대를 저층 배치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주출입구 쪽에 있던 그 33평형을 안쪽으로 이동해달라. 그 다음에 옹벽으로부터 최대한 이격해달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네,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들이 일부 동별 간 이해관계가 충돌됩니다. 우리 상무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옹벽 높이 최소화와 층고 상향 및 옹벽 최대 이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사업지는 최고 높이와 학교 일조에 대한 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 레벨 기준 3에서 6m를 상향해야지만이 그 옹벽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높이 제한으로 아파트 층수가 낮아지게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또한 옹벽으로부터 최대 이격에 대한 사항이 있어서 한 10m 이상을 이격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학교 일조 및 건물 이격거리 기준으로 아파트 층수가 낮아지는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사항은 옹벽 높이 및 층수 유지를 위한 적정 대지 레벨을 그리고 이격거리를 고려한 대안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자리 재건축, 베이 확대, 대규모 중앙광장, 한강 조망 가능 세대 최대 확보에 대한 의견이셨습니다. 이 의견 또한 미래 가치를 위한 재건축을 원하신다는 조합원님들의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동이 기존 위치만 고수할 수는 없는 바 최대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함으로써 적정 수준이라면 상호 이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사실 TFT에서 정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담는다고 하면 이게 동별 간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합원님들께서 상호 간 협의 및 합의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저희가 이런 의견들을 반영을 했을 때 우리 한남하이츠 재건축 아파트의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드릴 자료는 조합에서 조합원님들께 배포한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리고 설명할 내용들은 이 계획안은 확정안은 아니고 각 동별 대표님들이 전달해 주신 의견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일부 배치 계획안을 잡아본 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시로 알려드리는 안이고 이게 확정된 안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상무님으로부터 4개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안을 준비하면서 적용한 공통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설명드릴 안은 현재 학교 일조 분석이 미진행된 사항으로 향후 분석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계 변경안을 준비하면서 공통사항으로는 층고는 2.85m에서 2.9m로 상향과 중앙광장을 가능한 넓게 계획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형별 세대수를 계획하였습니다. 이 평형을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은 28평형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한강 측 같은 경우는 한강뷰 세대를 증가시키고 일동 한강변으로 이동, 일동 측 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중앙부 쪽은 옹벽으로부터 최대한 이격하면서 그 옹벽 디자인벽, 그 휴게 공간,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지하주차장 입구를 단지 입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검토했고요. 옹벽 측 그 저층부를 일반 분양분으로 계획해봤습니다. 다음은 주출입구 쪽은 주출입구 쪽에 일반 분양 세대를 배치하고 주차장 출입구를 단지 입구로 이동한 바가 있습니다. 예, 설계 변경안 대안 1이 되겠습니다. 현재 172 타입과 그다음에 144 타입은 기존의 인간하고 유사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공간적인 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고요. 다음은 한강 측 전세대 한강뷰가 될 수 있도록 동 형태를 방향과 형태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조합원 분양분인 88 타입이 이제 남향과 남서향, 남동향을 이룰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동 같은 경우는 이 하부에 8층 내지 9층 정도의 일반 분양분을 하부에 배치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일반 분양분인 84 타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4 타입, 그 다음에 59 타입, 일반 분양분은 그 단지 출입구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에서 바라본 시뮬레이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조감뷰가 되겠습니다. 네, 한강뷰 가능 세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1동과 2동은 그 전 세대가 그 한강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104동 1, 2호 라인도 전 세대가 한강뷰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5동 1, 3, 4, 5도 전 세대가 한강뷰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후면에 있는 103동 144 1호 라인과 107동 144 타입의 1, 2호 라인의 12에서 20층이 한강뷰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 다른 쪽에서 바라봤을 때 102동 172 타입과 144 타입, 88 타입에 대한 3, 4, 5, 6호에서는 6에서 20층이 한강뷰가 가능할 걸로 기대가 되고요.
103동 74 타입도 4, 5, 6호 라인이 15에서 19층이 한강뷰 가능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옹벽 측 일반 분양 세대에 대한 저층 배치 설명 자료인데요. 이 동 같은 경우는 고층부는 조합 분양분, 저층부에는 일반 분양. 여기도 고층부에 대해서는 조합 분양분과 이제 옹벽을 바라보는 층에서는 일반 분양분이 형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예, 두 번째 안입니다. 두 번째 안은 첫 번째 안보다 그 외부 공간이 이제 두 개로 이제 최대한 확보를 해본 안이지만, 한강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장벽 같은 배치가 됩니다. 반대적으로는 한강을 바라보는 세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현재 학교 일조에 의한 층수 저감이 제일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 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88 타입, 옹벽을 바라보는 88 타입과 74 타입에 대해서는 저층에 일반 분양분이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고요. 출입구 쪽에는 다 일반 분양분을 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봤습니다. 예, 동일하게 한강에서 바라보는 뷰고요. 예, 조망뷰입니다. 한강뷰 가능에 대한 부분이면은 101동은 전세대, 102동은 1호 라인이 전세대가 가능하고요. 104동은 1, 2, 3호 전세대가 한강뷰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05동 또한 전세대가 가능하고요. 후면에 있는 107동 88 타입의 3호 라인은 14에서 18층 사이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 한강뷰 가능 세대로 다른 쪽에서 봤을 때 102동 144 타입의 2, 3, 4, 5 라인 6에서 20층, 그 다음에 103동 88 타입의 5호 라인 15에서 20층이 한강뷰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옹벽 측 일반 분양 세대에 대한 저층 배치는 동일하게 고층부는 조합 분양, 저층부 5개 층에서 7개 층 사이는 저층부 일반 분양이 되겠습니다. 예, 대안 3번입니다. 대안 3번은 그 GS에서 특화 설계로 제안했던 안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 본 사항이고요. 기존에 그 계획되어 있던 테라스 하우스를 삭제하는 대신에 다른 곳에 동을 배치를 해서 좀 가능성을 타진해 본 안이 되겠습니다. 특징은 중앙 광장을 유지를 하고 한강뷰 세대를 늘리고자 했던 사항이고요. 달라진 점은 1동이 이렇게 전면으로 좀 이동을 하고 남측에 그 나머지 타입인 172 타입과 144 타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88 타입 하부에는 84 타입의 일반 분양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74 타입도 마찬가지고요. 예, 한강뷰 조망이 되겠습니다. 예, 한강뷰 가능 세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봤을 때 101동과 102동 1, 2호, 3호 라인까지는 전 세대가 그 조망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104동도 전 세대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103동 88 타입은 14575가 한강 조망에 대한 기대가 예상이 됩니다. 106동 144 타입은 4, 5호 라인이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요. 106동 74 타입 1, 2, 3호의 12에서 20층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02동 144 타입의 3, 4호 라인은 6에서 20층, 5, 6호 라인은 11에서 20층, 그 다음에 103동 88 타입은 2, 3, 6호가 13에서 20층이 한강 조망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보셨듯이 그 88 타입의 고층부는 조합원 분양이 되고 저층 옹벽을 바라보는 세대는 84 타입의 일반 분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 4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원안 설계에서 그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좀 수용하면서 좀 업그레이드 한 안이라고 보여지고요. 1동 같은 경우는 그 1동의 그 평형에 대한 조합을 일부 조정하면서 144 타입이 이쪽으로 3호 세대가 한 코어가 되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여기에 포진되어 있던 동에 대한 규모를 축소하면서 중앙 광장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본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기존의 그 저층, 옹벽 쪽의 저층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분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분이 앞에서 보셨던 안보다는 좀 더 남향 배치 전면 쪽에 있도록 한 게 특징입니다. 다만 단지 출입구에 있는 한 동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분을 유지를 해봤습니다. 예, 한강뷰 가능 세대에 대해서 봤을 때 101동 전세대, 102동 1, 2, 3호 라인은 전세대, 그 다음에 105동은 전세대, 104동 1, 2호 라인도 전세대, 103동 88 타입은 2호 라인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요. 107동 88 타입의 3호 12층부터 20층까지, 그 다음에 144 타입은 4호 라인의 12에서 20층까지 한강뷰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102동 144 타입의 4호 라인은 6에서 20층, 5호 6호 라인은 11에서 20층, 103동 88 타입은 5호 라인의 15에서 20층이 한강 조망이 가능할 걸로 기대됩니다. 예, 옹벽측 일반 분양에 대한, 저층 일반 분양에 대한 사항이고요. 74 타입과 88 타입 하부는 일반 분양이 이렇게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결별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계획안이 우리 단지에 가장 좋은 안인지 사실 판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저희들도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의 계획안은 동별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계획안이 조합원님들 모두의 요구사항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님들 간에 분명한 것은 안건별로 선호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협의를 통해 하나의 안을 빨리 합의하는 것이 우리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 가장 관심이 많은, 조합원님들 관심이 많은 한강뷰 가능 세대와 남향 가능 세대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한강뷰를 만족을 하는 지표와 남향을 만족하는 지표가 좀 상충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뷰가 많이 나오는 데는 오히려 기존보다 남향에 대한 포지션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대신에 그 한강에 대한 경관에 대한 중요도를 따질 거냐, 아니면은 한강뷰와 남향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을 거냐, 아니면 남향을 우선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대안에 대한 선택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분명한 건 현재의 안, 그리고 우리가 사업 시행가를 받은 안 대비해서 지금 조합과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마련한 4개의 안을 보면 확실한 베네핏이 보이는 그런 계획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조합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그 재건축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상형이 구식, 10년 된 설계라고 누군가 얘기를 한다. 이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여쭤보신 분이 많으셨습니다. 판상형은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이면서 정말 살기 좋은 평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음식들을 많이 해 먹습니다. 식생활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탑상형보다는 판상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맞동풍이 되면서 정말 살기 좋은 평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판상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10년 되고 구식된 평면이 아니라는 거, 정말 살기 좋은 평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동 위치를 유지하는 설계가 가능합니까? 라고 많이들 여쭤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정재훈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베이가 확대가 되고 세대수가 증가되는 걸로 인해서 사실 현재 배치 동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배추는 굉장히 매우 제한적이고 어렵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제가 가장 조합원님들로부터 많이 들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 교체에 따른 인허가 규제가 완화될까요? 네, 언론에서 보면 뭐 완화된다, 또 일부 단지는 규제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어떻게 보면 인허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조합장님 으로부터 좀 의견을 좀 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님 요거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전문가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여태까지 그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체득한 바로는 실제로 이제 시장이 바뀌셔서 정책 방향이 바뀌게 되면은 물론 기본적인 틀은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10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시장이 바뀌신 시점이 2012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 세부 업무를 돌아가게 된 시점이 2011년도 말 12년도 초였는데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고 나시니까 전체적인 그 다듬는 데 시간이 한 4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16년에야 정비계획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또 시장이 바뀌신 다음에 시장의 그 선거 공약에서도 밝히셨듯이 공급 부분을 원활하게 해서 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밝히셨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공급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물꼬를 터주시겠다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요한 점은 저희가 그 한강변 구릉지에 위치했다는 이유 때문에 최고 층수 20층 그리고 또 일조권 때문에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용적률 230%에 그친 지금 사업 인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시장이셨던 박원순 시장 때의 기준에 맞추어도 저희가 23, 4층에 용적률을 학교 일조권을 감안하더라도 230, 40% 정도까지는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시장께서도 바뀌셨을 뿐만 아니라 공급에 전향적인 그 자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사업 인가안을 가지고 설계 변경안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층수를 높여서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안 부분도 준비를 해서 같이 진행을 시키다가 서울시의 정책이 변화되고 어떻게 현실화되는지에 맞춰 가지고 적극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비단 새 시장의 그 정책 기준을 떠나서 과거 박원순 시장 때의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걸로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조합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높이 상향, 층수 상향 등 정비계획 변경을 이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주가 언제쯤 될까요? 2021년에는 가능할까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주의 선결 조건은 사실 관리처분 인가입니다. 즉,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따라서 이게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사업 준비 단계에서 쭉 보면 이주라고 하는 것은 관리처분 인가를 통해서 득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주가 언제 되느냐는 관리처분 인가가 언제 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위한 이전의 단계가 언제 마무리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점은 사실 관리처분 인가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가능한지는 다른 어떤 건축심의나 사업시행 인가와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형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서 설계가 가능한가요? 이런 부분도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요거는 조합의 사업성이기 때문에 조합장님 모시고 한 번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조합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처음 정비 계획을 잡을 때 기본 원칙을 저희 4개 평형 공이 전용 면적 2평씩을 늘리는 상태로 정비 계획을 세우고 사업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합의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1:1 재건축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이제 바뀐 상황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분양가 같은 경우도 분양가 상한제라는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업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로또 분양이라고 그래서 4, 5천만 원의 분양을 하더라도 바로 몇십 %씩 올라가는 상황. 그래서 돈 있는 사람, 분양받는 사람이 그 과실을 가져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법적인 부분 또는 우리 조합원의 합의 부분만 해결된다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 정도가 지켜지고 조합원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평형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합원 평형 확대는 사실 시세와 일반 분양가의 어떤 갭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지역에 사실 확대 배정하는 게 사실 최신 트렌드인 것 같은데 우리 조합에서도 조합원님들께서 충분히 합의를 하신다면 가능하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합원님, 직접 조합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높은 이해도 또 궁금하신 것들을 직접 질의하시고 답변해서 더 충실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이해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를, 이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조합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다음 6월달, 7월달에는 좀 더 충실한 자료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조합원님 감사합니다.